경솔이 입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행차하시면 노엽께서 자연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침이 노부가 성루에 올라 관전하려도 참으니 그 귀한 분께 성루 위로 걸어본겨 이 늙은이 만나시라 전해줄게. 하오나 귀인께서는 남의 이목 끌기 원치 않으시니 노엽께서는 굳이 자리에 지키고 기다려주기. 이거 난처하게 되었구나. 만일 이 노부가 굳이 다루지 않겠다고 고집한다면 자네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노엽, 굳이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여인은 노테야를 설득하지 못한 난처에다 품속에 비단주머니 하나 꺼냈다. 비단주머니 안에 쪽지를 보니 비단주머니 보호라고 쓰여있다. 그녀는 어찌할 비단주머니 안에 쪽지를 보니 비단주머니 뭐라고 쓰여있다고? 어쩔 줄 방도 몰라. 이리저 뒤져 보여서 달아나서 더 이상 없었다. 그는 달리 방도가 없어 맞지 못해 쪽지에 쓰인 대로 비단주머니 난공행위가 했다. 띠리링. 이날이 마침내 오고야 만 것인가. 여협께서는 부디 귀인께 난공행위 부중의 자리에 정돈하고 존귀한 분의 왕래의 공성 기다리자 있다고 아뢰어주시오. 노엽, 대신 전해주십시오. 우선 병력을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 하셨습니다. 대공장께서 오시면 가주님을 대신해 명령을 내리고 지휘사와 협력할 것입니다. 알겠소. 저쪽에서도 뭔가 움직이지. 설마 섣불리 건드려 경계하게 만든 건 아니겠지. 안심하십시오. 설령 그들이 뭔가 눈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대공장께서는 귀신까지 일을 예측하시니 오늘 저 더러운 거지들 하나도 무사히 넘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정, 각 우파의 사람들 모두 제자리에 배치되었는가? 모든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전이여. 명하신 대로 각 우파 사람들에게 길목 곳곳에 매혹시켜두었습니다. 대공전이 호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다, 가서 전화해라. 예! 난공심은 턱을 치켜들고 먼 곳을 바라보며 당신을 완전 무시했다. 난공심 지금 호감도 어떻게 돼? 이 호감도 왜 떨어졌어? 빵! 얘 높은데? 일공자님! 형아, 네가 왜 여기 왔지?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려겠는데. 형아가 도저히 공자님을 두고 마음을 놓을 수 없어서 절에 가서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고 시주도 많이 하여 염주 한 꿰매 얻어왔습니다. 대공자님께서 몸에 지니시에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형아야, 난공세간 도교를 빈다. 상관세가나 다르게 말했다. 청성파에서 애마다 할아버님께 단약 보내는 것도 보고도 모르겠느냐. 제가 너무 염려한 나머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해주시고 평화의 정성을 생각해서만이라도 받아주세요. 공자께서 믿지 않으신다 해도 제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싫다. 네가 나중에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예불도 다시는 올리지 마라. 난공세가가 다른 신앙을 배척하진 않지만 공자가 꺼리니까. 야, 이게 약혼할 사람한테 대한 태도야? 공자님 여기 계셨군요. 첩이 뒤쫓아오느라 몹시 힘들었사옵니다. 앞소죠? 어찌 성 밖으로 나왔어. 이곳은 위협을 속히 돌아가시오. 소첩은 대공자께서 공을 세우고 위협을 이루려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사오나 마음속으로 실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밤새 정성껏 이 항량을 만들었사오니 부디 대공자께서 몸에 지니시어 이 소첩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여겨주시옵소서. 악소주의 마음을 본공자가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관형이 파혼하겠구만. 상관세가랑 난공세가랑 파혼하겠어. 사내에게 3처 4첩은 흔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약혼녀 몇 년 다른 여자랑 다정한 말을 나누는 경우가 어디 있나. 대공자가 좀 너무하고. 소첩은 공자님의 첫 출장이 순조롭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만일 당신께 잘못된 일이 생긴다면 소첩은 살아갈 방도를 알지 못할 것이옵니다. 악소전 절세 가인이시니 설령 대공자를 잃다 해도 당신의 아름다움 탐내는 번듯한 공자 줄을 서 있겠지요. 그러니 앞날 걱정 그리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형아, 그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네가 악랑자의 신세가 기구하던 거 알면서도 일부러 모진 말을 빚고 다니. 이것이 3대세가 본격이 얼마나 일이더냐. 대공자께서는 제 면전에서 천한 신분의 여자 히히덕거리시고 대체 저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런 모습이야말로 3대세가 갖춰야 할 품격이란 말입니까?
지금 이게 무슨 태도냐? 아직 시집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남편 머리 위로 올라서려드는 것이냐? 현명하신 대공자께서 어찌하여 유독 이 일에 대해서만 이리 판단이 흐려지십니까? 공자님께서 설마 천하의 영웅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남궁새가 예법이 무너지고 채통이 이렇단 말 듣고 싶으신 겁니까? 채통마저 들먹거리더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네게 정이 안 가는 것이다. 표정 봐라 저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했다는 말인가요? 넌 옳다. 네가 틀리다. 이게 뭐가 있겠냐? 하지만 넌 그저 사사건과 지적만 할 뿐 조금도 사랑스러운 구석이라고 없다. 두세가 교분이 아니었더라면 본 공자 단순간도 네 잔소리 따위 듣고 싶지 않다. 이거 그냥 그 여자가 너무 능력이 얘가 여자가 유명한 애거든. 심지어 능력이 있다 보니까 질투도 하는 것도 있고 못난 남자구만. 어떻게 그리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언제나 대공자님을 위한 현명한 내조를 하려고. 그만 악소저 성으로 돌아가는 약방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남궁새로 가서 내 아버지께 비호를 청하시오. 누군가 질투심의 누님으로 그대를 해칠까 염려되오. 내 첩은 모두 공자님 안배를 따르겠사옵니다. 와, 저 남궁 대가리 좀 깨야겠구만. 아가씨 돌아오십시오. 그래 가시면 안 됩니다. 아가씨께 무슨 벽으로 생긴다면 남궁과 상관 두지만 사돈이랑 원수가 될 것입니다. 원수 되게 하고 있잖아. 출진 직전 집안 싸움에 사기가 떨어질까 걱정이네. 됐다. 남의 가정서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 알바임. 정도를 수하라. 모두가 하나로 모아 사악함을 베어내자. 강릉에 모인 장병과 협사들이여 죽음을 각오하고 결전을 벌일 때가 왔다. 정도를 수하라. 모두 힘을 모아 사악함을 처단하자. 국을 올려라. 본 공자가 선봉에서 첫 공을 세울 것이 누가 나와 생사를 같이 하겠느냐. 모두 오거라. 사람 많은데? 넌 왜 쫄래쫄래 쫓아가냐? 그렇나? 저주는 죽음을 각오하고 결전을 벌이려 한다. 형제들이 모두 들어라. 본 방주 명령은 단 하나다. 죽지 마라. 부득이하게 살인 저지르기 때문에 북쪽 육도 흡으로 가서 몸을 피하도록. 알겠나? 해방인데? 생긴 거 봐서는. 그럼 가자. 첫 전투. 알빵. 숫자가 비슷한데요, 아군이랑 저기랑. 난 얌전히 숫자를 죽일 뿐이고. 크게 승리했다. 무학이 올라서 좋구만. 이겼다. 덤벼. 배짱이 있으시면 또 덤벼 보시지. 이 자식 아직 숨이 붙어있어. 밟아 뭉개버려. 역시 당문 대단하다. 개방의 두 번째 병력 포위해오고 있다. 어서 준비하라. 우리가 돕겠다. 반군과 함께라니. 반하고 사이 안 좋다 그러면서. 네, 할아버지, 개방 할아버지로 왔대. 야. 죽여. 큰승. 죽을 준비해라 이 흉측한 놈아.
네 목숨을 가져가마 이 돼지놈아. 허하. 우리 실력을 이제 알았겠지? 당무 쌍천이 힘을 합치니 가는 곳마다 추풍낙엽이로다. 아니 사형만 쳐놔놓으면 난 아주 고귀한 몸이라고. 아니 네가 제일 천해 보여. 뭐하라 미안하다. 사주야 너도 네가 얼마나 천박하게 말하고 있지 모르나 보다. 당문의 여러분, 중앙으로 집결하여 합류해 주십시오. 죽음을 각오한 결전을 벌 때가 되었습니다. 대공장이 예측대로 전황이 절정을 치닫자 군중성이 잠복했던 수라왔던 무리들이 참지 못하고 하나둘 나타나 개방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공장에서 준비하신 복병이 움직였으니 이세로 보아 반드시 그들의 일방타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교 무리, 개방이 숨어져 있던 마고 무리들이 지금 튀어나온다는 거지. 마교 무리니까 쉬운 애들은 아니겠다. 근데 대규모 전투면은 그냥 쓱 지나가지 않을까? 아군도 이렇게 많은데? 얘만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픈데 근데 내가 대장을 해치웠다. 내가 대장을 해치웠다. 근데 이런 걸 원래 좀 일기포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단체전은 조금 맛도리가 없는 걸. 죽겠는데 이러다가. 조심히 싸울까? 나 죽겠어. 암기만 좀 던진다 뒤에서. 저 죽겠다. 고수를 쓰러뜨린 것만 해도 난 1인분을 했기 때문에 괜찮아. 아! 당신은 죽었다. 당신의 시체다. 아 저거 죽으면 안 되는 거구나. 위에서 싸우면 안 되겠네. 보다 좀 줄여놔야겠다. 뭉 탔을 때 무적 피고 얘 찔러 죽여. 남궁심이 죽은 것 같은데 솔직히 이제 죽어도 상관없지 않나? 던져. 던지는 거 위험하다.
아군 던진 걸도 내가 맞나 그때? 많이 맞는 기분이지 왜 이리? 근데 나또도 이길 정도 됐다. 가만히 있어도 이길 정도 됐어. 이제 죽지만 않으면 돼. 아니 내가 죽인 적이 몇 명인데 어? 이겨야지. 아군 던진 걸 내가 맞네. 맞네. 핫! 대공자님 무사하십니까? 형님 무사하신 거죠? 니가 상관한 바 아니다. 이 더러운 거지놈들 죽이려 덤벼들지 않고 악착까지 버티면서 슬쩍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도망치는구나. 더 가정스러운 건 개방 방조놈의 지위가 어쩌나 태연자약 같은데 내가 고심에 준비한 매복 간파당에 깨져버렸던 점이다. 하지만 니놈이 득이양양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본 공자는 여러 개의 매복을 설치해 부었으니 호위망이 좁혀질 설령 중요하지 않은 졸개들은 도망칠지라도 왕이장 니놈은 날개가 있어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붙어야 한다. 남궁새가 차기 가주라도 고작 이 정도인가. 말은 했지만 저 대공자는 겉봉이 완전 방탕한 도련인 주제에 하마터 내가 속을 뻔했고 복병기에 쓸 줄 아는 모양인데 안타깝지만 강호인들이 병사처럼 고분고분 이놈의 지위 따를 리가 없지. 임기응변으로 받아치고 흘려버린 것쯤이야 식을 쭉 먹기다. 내가 되었나. 왕이장은 징기를 한껏 끌어모아 갑자기 우렁찬 고함을 내질렀다. 증원 정도의 협객들 그 강릉선 지킨 장수들은 모두 들어라. 본인은 니교의 법왕이자 개방 방주로서 왕이장이라 불리는 자다. 이거 성파공? 정말 심오한 내력이다. 개방 방주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구나. 왕이장의 포효가 들판에 울려 퍼졌고 양진양 모두를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호랑이 울부짖는 것 같았으며 경도의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였고 반대로 개방 패거리들은 의기양양하며 사기가 크게 울렸다. 천하의 영웅들을 만나뵙게 되어 영광이여. 이렇게 마고잡에 싸우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흥기는 일이겠어. 포거리는 앞으로 나서 1대1로 시력겨루는 게 어떻소. 나 왕모는 숨지도 단안하지도 않고 이곳 가르침을 기다리겠소. 여러 명이 차례 덤벼 상관없소이다. 여러분들 다 한 사람이 이긴다면 왕모는 기꺼이 목을 내놓겠소. 개방의 전원 역시 항복하면 수수히 보박당할 것이오. 만약 나설 사람은 또 왕모도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겠소. 다만 집에 들어간다면 중국한 문파의 현판을 모두 내리시오. 명예를 걸고 이게 태클 거는 거구나. 대공장님 저 왕 법왕 기세가 대단합니다. 천하의 모든 영웅 모두에게 1대1 대결 청하다 이제 어떡하죠? 제 딴의 묘수라 생각하겠지만 죽기 전에 마저 바라길 뿐이요. 아군의 승리는 불보듯 뻔하고 더 싸워봤자 개방 죽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 비열한 수단 써서 국면을 교착시키고 살아서 도망칠 헛된 생각을 하는 것이오. 강호인들은 군대에 따라서 명예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만약 싸움을 피한다면 앞으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왕법왕의 기계 대단하시오. 내가 한 수 배우겠소. 다들 속수무책으로 있던 그때 홀에 누군가 외침과 함께 무리를 헤치고 나탔었다. 심상치 않은 자. 미국? 미국 안 되는데? 소녀 위국이 왕법왕을 뵀습니다. 너는? 소녀의 덕이 부족하거나 외람된 공동파 현공무 장문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 죽으면 안 돼. 본디 제 분수가 아직 미천하면 앓고 감히 경솔하게 나서거나 예를 어길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왕법왕님께서 호기가 넘치시고 붙듯이 진중하였으니 저희 중원 정도 선배님들께서 자중하시며 서로 양보하시기에
자칫 범왕님 흡음을 깨뜨릴까 염려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한 소녀가 돌을 던져 옥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었다는 의미입니다. 청컨대 왕법왕께서는 제가 한낱 가늘의 여인인 점을 헤아리시어 손속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소녀가 주제넘게 범왕님과 3번 장법을 받아 내력을 겨루어 보자고 하니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 나오자 모두가 식은땀을 흘렸다. 저 왕법왕은 방금 소리질러 평야를 뒤흔들었으니 그 내력이 얼마나 웅혼한지 귀가 달린 자를 모두 들었었다. 이 소녀는 겉보기에 바람에 쓰러지도 연약한데 어찌 그런 경중을 모른단 말이냐. 3번을 주고받는 것은 무사하고 한 장을 바꿔도 죽지 않는다면 이미 기이한 이야기를 할 일이었다. 하하하하. 퍽이나 가늘린 여인이로다. 천하의 영호걸이 여기 모여있지만 담력에서는 아무도 네 발끝에 못 미칠 것이다. 몇 마디 말로 겸손하게 자신 낮추면서 중원인물도 시켜세우고 이 왕보 슬쩍 깎아내렸구나. 게다가 마지막에 말로써 나를 울까며 손 속에 사정을 숫지 않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 어린 개제마 네 머리가 정말 비상하구나. 당치 않습니다. 왕보방께서 과분한 칭찬을 하시고 위 장모님 당신은 여중 부대장부여. 왕모가 그 대장을 3번 밖에서 시작하지. 한수 배우겠습니다. 짝. 어림도 없나 보다. 왜 그러지? 내가 속일수에 넘어가지 않 놀랐느냐? 왕보방께서 농담하시는군요. 방금 일장으로 위국은 상대에 다치게 할 의도 없었다. 그러나 왕방주가 자신의 약봉과 동시에 약자를 아껴뒀다. 철피방공 운용하여 그를 위협할 생각이었다. 이는 그가 천하의 영웅들이 약보지 못하게 하고 협객들을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판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하고 가녀려 보일수록 왕의장을 오히려 더욱 의심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장량을 3월만 내보내고 7일 남겨두었다. 위 장문의 내력을 되받아쳐 몇 걸음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다. 비록 내상을 입지 않았으나 안색이 창백해질 정도로 못생겼다. 이 내력은 강하지만 운용할 줄 모르니 결코 왕모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내 생각에 남은 두 장을 겨루지 않은 것 좋겠군. 그대가 비범한 여인이 꽃다운 나이에 허무하게 죽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3번 겨루기로 했으니 그대로 3장 겨루겠습니다. 왕 장을 내려주십시오. 좋다. 허나 내가 하찮은 정에 흔들릴 거 생각하지 마라. 받아라. 호위검소 서생 마지막 장은 서모가 받겠습니다. 어디서 온 녀석인지 절띠저면 녀석이 내력이 어찌 이리 심오한가. 육도의 법왕 과연 명불허전이십니다. 단 1장에 제 내공의 흐름이 잠시 막혀 자칫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서공자 보급 그때는 진정으로 물러나 호흡을 고르고 상처를 보살피십시오. 여긴 제가 받겠습니다. 서공자 부디 조심하십시오. 이 잘생긴 녀석 불편한데? 왕방준이 소생이 주제는 없지만 불문의 정통무와 나유타겁지의 신기를 영접하고자 합니다. 이놈 안목이 나쁘지 않구나. 오운산파에도 전인이 생겼단 말이지. 뭐냐 너만 안목 뛰어나고 나 왕모는 이놈의 정체를 알아보면 안 되는 거냐? 감히 어찌 그렇겠습니까? 비록 고운산파전이니까 손을 섞을 기회가 드물긴 하나 오늘은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 나 왕모 단지 32초씩만 낼 것이니 너는 잘 주의해서 보아라. 죽지 않도록 말이다. 한편 왕의장과 서생의 싸움은 일촉즉발 상황이었다. 왕의장의 탄증 후 연기를 펼치자 그 경지가 신묘했고 기세공정했다. 서생은 손에 쥔 검을 물 흐르듯 자유지대로 움직이며 초식을 펼치니 변화가 무궁무진했다. 때로는 번개처럼 빠르게 앞부터 근접전을 벌이고 눈깜짝 할새 10수차례 공방을 주고받았다. 때론 미동조차 없이 서로 대치하다가 서로 단 한 초씩만 겨루는데 그 한 수 초식들이 지극히 강력하며 절묘한 것들이었다. 홍산파가 쇠력한 이유 홍산파가 소림사죠. 소림사가 쇠력한 이유 강호인들은 오랫동안 숭산파 신공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다. 지금 왕의장이 그 모공을 펼치자 기상이 사무먹고 신의가 늠름하니 타마 외도의 그림자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비록 불구대처 원수라 할지라도 그의 절세복공 앞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무명소녀 거북이는 흰 비단옷을 입고 날아와 장풍 사이를 누비고 있었다. 그의 검문은 우장하면서도 화려했고 업무가 자아내는 안경은 흐르는 구름과 불을 닮아 우아하면서도 거침이 없었으며 마치 검선의 환상이라 되는 것 같았다. 기구가 뛰어난 거 아름다우니 절로 갈치가 터져나왔다. 정말 대단하다. 직접 보지 않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야. 세상에 저렇게 신비한 무공이 있다니.
내가 그래도 이제 인문의 경지를 조금 엿보다 생각했는데 오늘 비로소 내가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했으면 깨닫는구나. 주인공은 인문제자로만 평생 살았는데 32초가 지났다. 이제 검을 거둬줬다. 예, 왕방전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배가 실로 많은 걸 배우고 합니다. 너희 세대 너처럼 뛰어난 존재가 나왔다니 그리 나쁘지 않구나. 방금 서로도 소식이 얼마나 깨달을 수 있을지 네 오성에 달렸을 것이다. 다만 이것만 알아두거라. 사람 위에 사람 있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 법이니 절대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마라. 네가 아직 전력을 다해 임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나 나에게도 꺼내지 않은 비장의 패가 있다는 걸 명심하거라.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 나유타겁지가 숭산파 최고 무학이었을 텐데요. 보거라. 고금 4대 절기. 그래, 금강신창지다. 선배께서 손속에 자비를 두셨으면 감사드립니다. 고금 4대 절기, 그러니까 과거와 현대를 통틀어서 4대 절기, 내 손께 그 4개의 최고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걸 이 녀석이 이겼다. 그 후로 왕방전은 홀로 정파 실력자들의 연달아 물리쳤지만 여전히 지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방랑 정사대전은 뜻밖에도 왕이장 개인의 동무대가 되어버렸다. 개방 전체에 대한 막연한 적겠지만 이제 왕이장의 표적에 집중되었고 모두가 그를 뼛속까지 미워했죠. 공교롭게 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저 요괴 같은 놈 정말 기력이 무궁무진하구나. 다같이 한번 덮치지 않다면 이곳에 있는 모두가 한 차례차례 나선다고 당연하지 못할 것 같다. 마치 삼국지대 여포 같고 예리한 기세는 도무지 막을 수 없으니 만명의 군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찌 남의 기세를 드높이고 우리 위시를 깎아내는 것이다. 체면 때문에 아직 나서지 않은 각 문파의 어르신들과 선배분들이 많으시다. 하지만 이미 목숨을 잃은 선배님들 적지 않은데 다음에 각 문파 장모님이나 각 방주에서 나설 차례인데 왕방주가 저토록 용맹하니 누가 섣불리 싸움에 나서겠습니까? 진기를 엄청나게 소모했고 몇 놈만 더 덤비면 이제 태어난 척 하는 것도 힘들겠어. 슬슬 때가 된 건가? 시작해볼까? 구원무림 여러 협객분들 무공을 이 왕모가 잘 배웠소이다. 허나 강릉에 있는 무림 중지자 남궁세가에서 왜 아무도 나오지 않소? 애초에 목적이었던 남궁세가를 건드리네요. 목적이었던 이 왕모에게 체면을 잃게 될까 그들로 거북이처럼 숨어있는 건가? 난 가자 열을 셀때 네가 사내라면 나 당장 앞으로 나와라. 그러지 않으면 니놈은 기계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위선자일 뿐이다. 열 평소에나 웃으면 풍류 깨긴 척하고 위기에는 남의 뒤만 숨는구나. 아홉 아니면 벽 뒤에 벌벌 떨며 너희 집안 가족 노릇이나 계속할 테냐. 여덟 왕의장이 큰 소리로 난가자는 표를 부르다. 사람들의 영문을 알 수 없어 서로 쳐다보기만 했다. 오직 연배가 있는 무림인들 중 일부만 어렴풋이 알아듣는 모양새였는데 남궁 가주를 입에 올리자 비로소 모두 알아듣다. 난가자라 불린 이는 바로 현 남궁 가주 남궁원이란 것을. 난리 났네. 이런 개자식. 알고 보니 악독한 속셈을 갖고 있었고 이렇게 많은 무리 협서 다치게 해놓고 우리 남궁세가 불씨를 던질 생각이었구나. 지금 아버지께 성을 나가면 응전하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강호에 고개 들고 다니는 면목이 없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성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모셔올까요? 이런 처치같은 놈 왕이자 얼마나 포악한지 못 봤느냐? 네가 가서 아버지를 불러오겠다고? 가주님을 일부러 죽일 작정이냐? 지마, 네가 이 아비를 너무 얕보는 것 같구나. 죽는 건가 남궁심? 아버지 어찌 오셨습니까? 소자가 성 안에 계시라 청하지 않았습니까? 적장이 내 직접 이름을 거론했는데 어찌 참고만 있을 수 있겠는데 아비가 잠시 다녀오마. 남궁세가 더 망했구만. 하이하이 옥님 하이하이. 아버지 가시면 안됩니다. 저 왕시마두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다치게 하는지 못 보셨습니까? 굴 왕방주 더를 외칠 필요가 없어. 남궁모가 여기 있어.
네가 남궁원이라고? 그렇소이다. 너 많이 늙었구나. 왕방주,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나? 왕방주의 대명은 이 난궁 모두 평소 흠모해왔소. 아쉽게도 그동안 연이 닿지 못하였으나 오늘에 비로소 그 진면목을 뵙게 되었소이다. 다만 왕방주께서 어쩌다 제 난가자 배로를 알게 된 것이오. 다시 한번 제대로 봐라. 정원랑 왕공자? 정말로 자네였는가? 하늘이 우리를 가없이 여겨 오늘 우리 형제가 20년 만에 다시 보게 되었구나. 감히 날 보고 늘릴 것다고 놀리다니 자네 꼴도 지저분한 그지없지 않은가. 세상 돌아가는 꼴이 니는 벼로처럼 썩은 도끼자루와 같으니 세월은 덧없이 흘러갈 뿐이면 이 세상도 예전 같지 않다. 난 더 이상 옛날 난가자가 아니고 나 역시 그때 정원랑이 아니야.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내가 자네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경향 독서제에 부탁도 하고 신문에 수배 광고도 했지만 자네 소식은 전혀 없었지. 허나 뜻밖의 유명한 개방 방주가 바로.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네가 영향을 저버린 그 순간부터 너와 나 사이엔 그 어떤 정도 남아있지 않다. 너는 난궁 가주의 정파의 지도자지만 네 몸은 니교 육도의 법왕으로서 축생도 통솔할 강령을 보유하고 있지. 그런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지 않느냐. 나는 옥부인에게 면목도 없고 자네에게 면목이 없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나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 일부에 그러네 마음을 저버리려고 한 건 아니란 말일세. 이거 남궁천 이공자 얘기 같은데. 이공자? 옥부인 얘기가? 이 그 말 못할 사정이란 건 결국 집안끼리 격이 맞지 않다는 것도 아니더냐. 그녀의 출신이 미천하니 너희 난궁세가의 그 잘난 품격에 어울리지 않다고 여긴 것이겠지. 자네도 아니란 걸 알면서 어찌 그런 말로 날 자각한 것인가. 그럼 자네는 어떠했는가? 자네가 홧김에 멀리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어찌 지금 의지할 것도 없이 홀로 지냈겠나. 날 탓하는 건가? 너는 승자였고 그녀도 널 따랐으니 네가 사내라 응당 책임져야 할 거다. 함께 풍화서를 나누던 시절 그 달콤할 때는 전부 거짓이었더냐.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겠지. 지난 일들은 이미 끝난 일들이. 오늘 내가 돌아온 것은 그녀를 대신해 정의를 되찾아주기 위함이다. 얼마 전에는 사사로 몰아들고 우리를 이끌 강령을 보이단 말인가. 그렇다고 하면 어쩔 텐가.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는가. 내 알 바 아니다. 너도 곧 죽을 테니 덤비기나 해라. 20년 전에도 넌 내 적수가 못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난궁 가주가 죽겠구만. 다른 이들이 왕이장과 맞붙을 때 대부분 등장하자마자 그의 번개 같은 술수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그러나 지금 두 사람 공방을 주고받으며 정묘한 투식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니 한동안 서로의 기세가 막상막하로 엇비슷하게 이어졌다. 근데 밤에 자고 얼굴 좀 나아지셨다고 했는데 지금이 밤 아니에요. 지금 자는 거 아니야?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군요. 왕방주 우유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라니. 우리 남궁세가의 무학은 넓고 깊으며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중시하여 마치 바둑처럼 진퇴의 절도가 있다. 그래서 저 아저씨가 바둑판 들고 있구나. 몽을 탐험해 경손히 나서도 무리비들과 비교할 바가 됐지. 비교할 바가 못됐지. 왕씨 도적놈은 장력은 강맹함에 치우쳐 있으나 아버님의 강함은 유함이 조화를 이루어졌어. 그리 쉽게 우위를 점하지 못한 것이다. 남궁세가는 늘 강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동망이 높아져 무공이 그렇게 뛰어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다. 허나 지금 난궁까지 보공을 보니 절도가 사모하고 공방이 겸비되어 이 명문과 풍모의 손색이 없었다. 이제껏 그 실력을 인정하지 않던 이들도 오늘은 탐복해 맞지 않았다. 남궁 가족께서 사용하는 병기는 우리 문파 선배님이 만드신 기관 바둑판이로. 이렇게 보니 싸울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내려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으며 바둑판 위에 돌을 집어던지면 바로 암기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 실로 변화무쌍하다. 남궁 가족 수식이 정묘하고 당대 고수인 것 틀림없지만 그래도 왕방주에게는 한참 부족하다. 어찌하여 저를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지? 왕방주가 길을 거짓 소진되어 힘이 떨어진 건가? 아니면 일부러 상대팀을 세워주려 하는 것인가? 왕방주도 힘이 없는 거겠지 지금. 왕이랑 제가. 왕공자, 자네야 정말 난 척을 찌른 긴가? 너는 마음의 강호에 대해 풀었지만 그녀의
그녀는 오직 너 하나만을 품고 있었다. 네가 그녀를 버린다는 것은 네가 가주의 자리를 버리고 신우와 부귀영화 버리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전부 버리는 것이 나 마찬가지라 말이다. 결국 네 놈도 나처럼 외톨이가 되겠지. 그럼 내가 뭘 해야 했단 말인가? 그 해에 있었던 대전에 내가 극락교 함정에 빠져 겹겹이 포위되었을 때 만약 온 대형이 목숨을 버리며 너까지 영양과 나를 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찌 오늘날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겠는가? 너희 둘을 이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내가 왜 모든 걸 버리고 다향으로 떠났겠느냐? 너는 그때 나에게 약속했다. 그녀를 사랑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이 바람이 불던 눈보라 같이 찌든 더위와 엄동선한 속에서 한평생 변치 않겠다고 말이다. 온 대형은 영양에게 깊은 정을 품고 있었다니. 그대와 나처럼 말이야. 그가 중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 점점 야위해가면서 영향의 이름만 애타게 부르고 있었지. 은인의 하문을 품은 채 그리움에 사무쳐 죽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었겠나. 알고 있었다. 사실 네가 가문자에 신경 쓸 리 없다는 거. 그래 네가 중시하는 건 그놈의 의리였지. 그리고 난 이놈이 그렇게 의리 따진 걸 제일 원망스러웠다. 빌어먹고. 그래 결국 내가 중시한 것은 의리였는데 나는 온대영에게 의리를 지켰고 자네에게도 의리를 지킬 것이네. 만약 자네가 나를 진정 원망한다면 내 목숨 정도는 얼마든 내어주겠네. 확. 큰일이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남길 말 없나? 명향은 금양궁에 있네. 알고 있다. 이미 만났지. 그렇다면 어째서? 명향이 말하던 나와 의담회를 맺고 싶다고.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미 주마음 다시 거두지 못한다고 말이야. 아, 그런 순정녀를 만나. 그러면 그만큼 원망하는 거지 얘도. 의원은 그게 다인가? 강주님, 부디 손속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를 죽이지 마세요. 무형제는 황급히 물을 뚫고 달렸다. 하지만 거리가 멀었기에 제때 도착할 수 없었다. 뭐야 쟤. 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왕형제. 으악. 칼침 맞았는데? 이 비열한 놈, 이게 무슨 짓이냐? 그 아예 탓하지 마라. 다 내가 계획한 일이니. 뭐라고? 오직 이렇게 해야만 개방을 정파 무림으로 되돌릴 수 있을 테니까. 형제, 자네는 또 어찌 이리 힘든 길을 가려 하는가? 자네는 니교의 몸을 닫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정도의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게가? 정도는 무슨 띠비를. 가짜는 소리 내지 마라. 내가 니교를 이끌었던 건 니놈들 자격조차 없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차노야께서 아무리 자비로우신 아들 니놈들과 서로 이해해보려는 생각 따위 완전히 끊어버리시겠지. 니교를 너희같이 피해 굶주린 미치광이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해. 우리의 도원양, 내 영혼의 안식처는 더럽혀져서 안 된다. 그러면은 니교가 마교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니까 그 노인네가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전쟁하려고 유학도 하면서 막 그러자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 노인네가 잘못된 걸 얘는 지금 아는 거야, 왕이장이. 의붓님, 애야 이걸로 됐다. 남들 앞에서 울지 말고 너는 네 해야 할 일을 하거라. 영웅 여러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 개방구파 이북이라고 합니다. 저희 구파는 예로부터 심파와 대립해왔지만 방귀를 굳게 지키고 방주의 호령을 받들기 위해 부득이 천하 영웅들과 적이 되었을 뿐입니다. 허나 이 개방 방주가 천리 공노할 니교의 법왕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이북이 뜬
목숨을 아까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이 자가 남궁 대업을 헤아려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개방의 형제 여러분, 여전히 니교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싶다면 얼마든 저를 죽이고 원수를 갚으십시오. 젠장, 이 형제 잘 찔렀다. 팔을 나도 끼워줘. 니교의 앞잡이도록 다시 안 하려다. 개방애들 구파의 형제들이여, 모두 앞으로 나서라. 오늘 반드시 저 마교의 고름과 피를 우리 개방에서 모조리 짜내야 한다. 몇몇 장로들을 필두로 개방 구파가 갑자기 거사하니 이는 명백히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 거지들을 내분 일으키며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형제, 조금만 견디게. 내가 왜 내게 데려가겠네. 이 성 안에 이름이나 명예가 있다네. 그럴 필요 없네. 이미 스스로 신맥을 끊었어. 더 살아봐야 고작 몇숨 더 쉬는 것뿐이겠지. 시끄럽네. 결국 남궁 히틀러가 문제구만. 남궁 히틀러. 어렸을 적에 늘 내가 너를 업었었지. 그랬었지. 우리 자주 내기를 했었으니까. 영향을 웃게 만든 사람이 진사라 등이 타는 거였지. 그녀는 늘 내 편을 들어줬고 언제나 나에게만 웃어주었지. 네가 참으로 미웠다. 그 의기양양한 낯짝에 주먹을 꽂아주고 싶었지. 하지만 너는 나의 가장 친한 벗이다. 나의 형제이니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었겠나. 우리가 마치 20년 동안 헤어졌다 겨우 다시 만났는데 어찌 이리 서둘러 가려 하는가. 자네는 어렸을 적부터 무림맹주가 되고 싶어했지. 보게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네를 위해 모여서 함께 적과 맞서 싸우니 자네 체면이 아주 대단해졌고. 저 왕이랑 저 아저씨. 이길 수 있으면도 일부러 져서 친구 기도 살려주고 자기 문파도 살려주고 이 자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고작 이렇게 만들기, 이 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고작 자기 목숨도 버리고. 우리는 저 홍봉왕 정문선생 본받아 서로 의지하며 불쌍한 이들 돕고 나라를 바로 세우자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헌데 어찌 나 혼자만 남겨놓고 떠나는 것인가. 자네가 없으면 누가 나의 책사가 되었단 말인가. 아원, 약속대로 네게 필요한 사람들을 모두 모았어. 천하의 호걸들을 모두 네 집이 기다리고 있을 남은 일은 네게 달렸지. 너는 후국을 연마해서 나보다 강해져야만 해. 그러면 우리 모두 잘하면. 리파 소리. 명향아, 네가 나를 배웅하러 와주었구나. 이 오라비가 참으로 기쁘구나. 서글픈 검경의 노래, 떠도는 신세로 저무는 하네. 낙엽은 비바람에 흩날리는데 푸른 누각의 노래소리 그치지 않네. 새 인연은 박정한 세상을 만나고 옛 인연은 좋은 시절과 멀어지네. 술잔에 마음은 끌어지는데 이 시련을 잊으려 몇 말씀을 더 기울이려나. 왕이랑 저 아저씨. 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그 사랑하는 남자한테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여자의 행복을, 여자가 자기의 남자니까 행복하는 걸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야. 멍청한 아저씨, 답답한 아저씨. 왕의정은 홀로 만인을 대적하여 천하의 증오를 모두 짊어진 양아들의 칼날 아래 쓰러졌다. 우두머리를 잃자 왕의장을 따르던 개방심파들 폴폴이 흩어져 달아나거나 항복했고 축생적으로 쫓겨났다. 성을 포위하던 기세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개방의 내부는 우파의 완전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부기가 대의를 위해 친족을 멸하였다 칭송했고 후 개방은 새롭게 탈바꿈하여 다시 정도무림 대회를 합류했다. 강령의 위기가 해소되자 온 성이 환호하며 집집마다 등롱을 걸었고 마음이 깊었음에도 등불은 대낮처럼 밝았다. 얘가 온향이구나. 그 남궁천 어머니겠지.
왕 오라버니 부디 편히 가세요. 영향이 당신께 진 빚을 다음 생에 갚겠습니다. 버려진 여자라 했으니까. 조대엽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잠시 쉬십시오. 목욕하시고 새 옷을 갈아입으시면 부대청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승을 거두었으니 온성 축제 분위기입니다. 저희 남궁세가 주최자 입장으로 정파 위풍을 떨치기 위해 저녁에 큰 영인을 열어 각지 대엽들 분들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지부대인과 지휘사대인께 몹소 행차한다고 하시니 이부처럼 큰 행사는 별로 본 적 없습니다. 대사형 어디 갔어? 한 번도 안 보였는데? 여러분 대사형 어디 간 거야? 평소 자취감 치더라도 절전 때 나타날 줄 알았는데 싸움 다 끝났는데 옷자락 하나도 안 보이다니. 어디서 뭐라고 있는 거야? 이래놓고 연회장에서 미녀 끼고 음주감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니야? 걸리기만 해봐. 개방구파는 마치 예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이보기를 새 방주로 옹립시켰다. 조금 내 지체도 없이 새로 방주를 정하고 정도의 길로 돌아섰지. 대공자와 이공자는 이방주가 대의 멸친하여 가재의 목숨 구한 것을 감사하고 그와 적극적으로 교분을 맺으려 했지. 분위기 좋게 대화를 이끌어가며 그를 1등 공주로 시켜세웠으니 주변 다른 문파들이 무색해질 정도였다. 개방 장로들의 말하기 지금 개방은 모든 것이 무너져버려 재건이 시급하다고 했다. 비록 강령을 포위한 것은 니교의 음모 때문이었지만 백성들의 삶을 어지럽힌 건 마찬가지니 우린 동도들과 백성들을 대할 면목이 없다고 했지. 따라서 큰 공을 몇 번 세우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정파를 자처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물러갔다. 그러면은 일부러 마을을 공격하지 않은 것도 왕이랑 아저씨가 그런 것들이 저 영양이었나? 이름이? 걔한테서 그 부탁을 받고 온 거네. 자기는 이렇게 할 거다. 네 생각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서 부탁을 받고 저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라버니 이거 말 몇 마디 때문에 좋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왕이랑 아저씨. 저런 거에 내가 너무 약해. 심금을 울리는구만. 당신은 하얀이 길어온 불로 수건을 적셔 얼굴을 닦고 온몸에 땀을 닦아낸다. 그리고 깨끗한 예비 제복으로 갈아입을 때 연애에 참석할 준비를 했다. 그래서 연애는 아직 시작 안 한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갑자기 이제 왔구나? 이번에 정말 큰일 났어. 어서 날 따라와. 아직 못 들었어? 연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개방놈들이 수많은 벌을 끌고 와 강릉을 포위하여 강공파를 모이게 했는데 산에서 호랑이 깨어난 개체기에서 누가 알았겠냐고. 산에서 호랑이 깨어난 개체기. 설마 우리가 강릉에 와 있는 동안 각 문파들이 동시에 니교에 기습을 당했어. 우리는 지금 당장 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뭐라고? 니교가 강릉 포에 동시에 다른 법까지 기습할 여력이 있을 정도 세력이 크단 말이야? 여기 개방만 온 거고? 나라고 놈들의 세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번에 숙생도 위세를 보니 니교에 잠재된 힘이 꽤 강대한 것 같아. 아무튼 너도 얼른 조이 피하고 와라. 바로 출발해야 돼. 밤새 가야 하니까. 조이를 피하라고? 누구한테? 이공자님 오셨군요. 할아버지는 어디 계셔? 노태하께서 이미 선유하셨습니다. 이공자께서도 어르신 마지막 가시는 길 배웅해드리죠. 금양궁에 뭔가 숨기는 게 있는데? 금양궁? 이로써 근데 그 남궁 히틀러 할아버지가 원한 바는 다 이루어졌어. 무림 세력들이 하나가 됐고 마교랑 싸우기에 뭉쳤어. 이게 왜 이렇게 딱 맞춰 딱딱 벌어졌을까? 왕이랑 또 자기가 직접 벌였다 그러고 누군가 계획하고 한 건데? 노태하께서 돌아가셨다고? 말도 안 돼. 아까 너 낮에 멀쩡했잖아.
방문 대회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할아버님께서 강건한 병화도 없을 때 어째 급작스러 돌아가셨겠습니까? 저는 필시 누군가 독을 써 할아버님께 해를 가한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이 강릉에서 독을 가장 잘 쓴 자들이 누구입니까? 대공자, 제가 의술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노태야 마지막 모습 뵐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네. 선친께서 돌아가기 전에 좌천맥이었고 양기만 홀로 남아있었으니 이는 심전의 증상이다. 우리 남공세가 가전 내공은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근본이니 심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더 없지. 이는 오직 임종 직전에 스스로 공력을 흐트렸을 경우에만 나타나는 증상이다. 아버님께서는 천수를 다하신 거다. 혹은 누군가 도구로 수작본에 탓에 할아버님께서 어쩔 수 없이 공력을 흐트리시다 돌아가신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하거라 시마.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는 법. 산천초목 미물금수 사람 모두에게 정해진 수명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100세 나이면 아주 오래 사신 것이라 할 수 있겠지. 네 할아버지께서는 제 명을 다 누리셨고 평생 선행을 지키다 이로써 미소를 지으며 편안히 임종하셨으니 이거 복이랄 수 있지 않겠도. 아흑! 서재 뭐라 또 좀 빨리 말해봐. 마음을 잘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시마, 세상 살다 보면 아무리 아쉬워도 결국 작별한 날이 오는 법이다. 할아버님이든 이 아비든 영원히 네 곁을 지켜줄 수 없다. 너는 미래의 가주로서 가문의 흥망성쇠란 중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으니 반드시 강해져야 할 것이다. 어깨 위에 어깨. 아버님, 제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런 도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래, 너는 이미 어엿한 성인이 되었지. 이 아비가 하루 사이에 형제도 잃고 아버님마저 여의었으니 정신 후미와 잠시 잃고 있었구나. 하지만 이 아비 눈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보일 것 같구나. 아버님께서 후심결을 익히셨음에도 이토록 심란해하시고 너를 잃은 듯하니 그 상심이 무척이나 크신 모양이.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언행의 체면을 잃으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근심으로 병까지 얻으실 건 아닐지 걱정되는구나. 아버님, 그럼 이 아들이 즉시 하인들에게 명하여 붉은 등록을 준비하게 하고 보고를 보내어 당가의 당숙, 종숙, 형제들을 모아 모두가 함께 할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 내 기특한 아들아, 너희 붉은 상복을 입고 기쁜 마음으로 할아버지 마지막 길 배웅해 드리거라. 예. 그 붉은 상복에도 어깨뽕이 달리겠죠? 대공자 이미 작하는데 가진 꼭 어린애에 대하여 저를 살뜰하게 챙기는구나. 그만큼 애정이 깊은 거겠지만 대공자 본인은 부끄러워서 듣기 거북해 하겠지. 하지만 나는 저런 관심조차 받아본 적 없으니. 조화는 어릴 적에 벌어졌다 그랬잖아. 못생겼다고 부모들한테. 버려지고 외문자재로 여기 컸다고 했는데 방문해서. 조알 같은 애가 되게 불쌍한 거지. 기회도 넣고 시작하는 경우라. 안가 형제들께선 우리 집안 상사 때문에 발걸음 지체하지 마십시오. 모름지기 무림의 대국을 중시 여겨야 할 것이니 속히 돌아가시게. 내가 이미 사람들 시켜 죽마를 준비해두었으니 그대들은 밤낮 길을 재촉한다 머지않아 종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새벽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소재들이 먼저 물러난 것을 용납해 주십시오. 일이 정리되면 다시 찾아가 뵙고 죄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죄가 있겠소. 인연이란 것은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것이니 각자 몸 조심하시오. 우리는 훗날 강호에 다시 만납시다. 그럼 잘 가시게. 사죄 어서 가서 짐 챙겨. 일주향쯤 뒤 정문에서 만나자. 일주향이면 향 하나가 다 탈 시간이 15분 정도 됐지 않나? 저기 15분? 당사, 그대들은 급한 일이 있으니 예의는 생략하지요. 본 공자 또한 지금 죽을 만큼 바쁘니 당신을 배웅할 겨를이 없어. 짝수가 없어 얘는 진짜. 이곳 일이 끝나면 공공자가 다시 귀 장모님께 가르침 청하겠어. 좋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장모님께 하십시오. 내가 알 수 있는 말은 다 했어. 대공자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독에 넣은 범인을 의심하시는 것 같구만.
젠장할 어이가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우리는 남궁세가 대단한 친분이 있구만. 왜 이유도 없이 노티를 해치겠어? 대공자님 저도 전부 들었을 때 할아버님께서 정말로? 그래, 할아버지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 등선하셨다. 너도 들어가서 할아버지께 큰절을 올리거라. 알겠습니다. 그 뒤엔 다시 내게 돌아 파원에 대해 일어나자. 네? 대공자님 방금 뭐라 하셨죠? 저 잘못 들었습니다. 상관세과 남궁세과 혼약은 우리가 어릴 적 할아버지가 주도하여 정하신 것이다. 지금 보니 너와 난 정말 성격이 맞지 않으니 이 일은 좀 더 시간 두고 숙고해야 할 것 같다. 저희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니, 여기서 말하지. 네가 내 잘못 지적할 때도 사람들 이끌어놓고 개의치 않았잖나? 사실 우리 그냥 집안일 상관하지 말고 가자. 그래, 지금까지 나중에 떠나지 못할 것 같구만. 상관형도 이제 슬슬 불쌍해질려 하는데? 저 당시면 여자가 이제 파혼당하면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상관형한테 매우 좋지 않은 그러긴 하지. 그래도 상관형은 이제 아름답고 예쁘고 명성도 있으니까 뭐 또 금방 짝을 찾겠지만, 당신들은 남궁세가의 작별을 구하고 마을은 실직질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달려 당문으로 돌아갔다. 처부수자.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그만 싸워. 죽여버려. 크게 승리했다. 당신은 축생도 잔당을 모조리 잡아 근처 관으로 압송했다. 잔당들은 포졸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돈은 갑자기 큰 비가 쏟아지네. 다행히 마침 비를 피할 산중 주점이 있구나. 아무나 없이 길을 달려 모두 지쳤으니 이곳 쉬면서 비를 그치기 기다리자. 뭘 좀 먹고 물통에 물 채우고 괜찮은 사람은 튼튼히 눈 좀 붙이도록 해. 강호의 정세 좀 볼까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든다. 불길한 예감이라고? 뭐라 말하긴 어려워. 아마 직업병이겠지. 굳이 내 기우이길 바람 중이다. 설마 이 가게도 강도 소굴이라 의심한 건 아니겠지? 이 가게 말할 거 아니라고. 장사랑 원래부터 서로 속이는 일이라 나보다 교활한 자들을 부찌기 수지. 매번 일이 꼬이고 연달아 당신을 숨막히게 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을 때쯤일수록 오히려 더욱 냉정하게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어쩌면 상대방은 네 머리가 텅 비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 일리 있군. 강호는 역시 강호로구나. 부평치처럼 떠다니겠다고. 거센 파도 한 번에 배 한 척 통째로 수장되는. 우리도 이 소용돌이 속에 있는 몸이니 그저 발걸음을 옮기며 지켜볼 수밖에 없구나. 지금 저 각 운파들이 얼마나 큰 화를 입었을지. 그렇네. 우리 운파도 좀 어느 정도 안 좋을까? 점소이. 생긴 거 왜 이래? 점소이를 보통 이제 무협지를 잘못 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점소이는 여관의 두 번째란 뜻입니다. 한번 사장 다음, 뭐 가게 매니저 정도? 요즘으로 따지면은 되게 높은 계급이에요, 가게 안에서.
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 가게는 산골짜기 시골 가게라 마시는 거 별로 없고 그저 맑은 땅 국수뿐입니다. 한 그릇에 200문입니다. 200문? 원래는 산지수 고기도 좀 팔았는데 아쉽게도 요즘 산속인 포란 쪽에서 신선한 고기가 없어 감히 팔지 못합니다. 혹시 드시고 탈이 났다면 저희 가게 배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먹죠. 국수 한 그릇 주시오. 당신 몇 젓가락 만에 국수를 다 먹어치웠다. 맑은 탕이었지만 기름기가 있었기에 국물까지 남겨놓지 마셨다. 차가운 산빛 속에 따뜻한 탕면을 먹어 각별한 정취가 있다. 당신 마저 그거 먹고 몸과 마음 모두 따뜻해졌다. 아 어째서 혼자 먹는 거냐? 주인장 우리 모두 국수 한 그릇 주시오. 예 국수 들어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아 어제 전투하느라 모아둔 돈 다 써서 예쁜 장갑 산 거 잊었네. 저 주인장 혹시 국수 끓이지 않은 게 어떻겠소? 그게 무슨 소리야? 벌써 면을 넣었단 말이오. 하는 수 없고 사사형에게 돈을 빌려겠군. 사사형은 투덜거리며 지갑을 꺼내들었고 이를 본 다른 사형제도 사사형 성격 변한 줄 알고 제대로 한턱대는 것을 생각해 앞다퉈 사사형 곁을 몰려들었다. 그럴 리가 있나. 장사꾼인데 뼛속까지. 알았다 이 빠갈놈들 내가 다 쏟아. 주의장 있는 거 다 가져와. 마음껏 가져오거라. 이 뚱보 아저씨가 오늘 가진 돈 여기 다 쏟아 붓겠다. 이놈이 별 능력 없을까봐 두렵다. 오 웬일? 사사형 위풍당당하십니다. 그게 나를 칭찬해라 좀 소위. 니놈은 내 돈을 벌었으니 이 뚱보 어르신의 위협을 널리 퍼뜨려야 한다. 물론입니다 물론. 사사형은 한 푼도 아끼는 성격이었지만 인맥도 중요하니 진퇴양난에 빠졌다. 결국 이를 악물고 모든 비용을 떠안았고 덕분에 인심도 얻고 명성도 챙겼다. 인생은 부평초와 같아 정치를 떠도니 잠시나마 이 순간에 모여 마음껏 노래하자. 당신들은 사형제는 이 산골 작은 가게에 모여 국수를 먹고 술을 마시며 산 노래를 부르니 참으로 즐거웠다. 훗날 헤어진다 해도 오늘은 기억 깊은 것은 반짝일 것이다. 이런 게 추억이지.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상황이 안 좋아서 문제지. 어째서 아무도 없지? 설마 장모님! 시끄럽다. 사람도 말도 모두 강릉을 데려갔대. 산이 한적해지지 않을 것 같으냐? 사형, 산 위에 모두 무사한가요? 고문이 습격당했다 소식 들은 모양이다. 바빠서 쓸데없는 말할 시간 없다. 결론만 말하지. 장모님께서 무사하고 소삼에도 무사하다. 그게 다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어찌해도 상관없어. 소삼에만 무사하면 그럼 충분해. 야 이 쓰레기야! 하재 정말 무정하기 그쪽구나. 사망자는 없지만 겁에 질려 하산한 이들은 적지 않다. 오히려 좋지. 단가되는 일이 적었다. 쓸데없는 쓰레기들만 가득 차면 숨이 막힐 지경인가. 이제 훨씬 깔끔해졌고. 당신은 지금 엉망이 된 상황을 뒤수습하느라 바빠서 너희 상대할 겨를이 없다. 너희는 먼저 들어가 장모님을 뵙고 자세한 내용 장모님 앞에 보고하도록. 정신당에 들어가 장모님을 아련하고 사사형이 이번 여정 경과를 상세히 전했다. 소사배다. 얼마 만에 봐도 소사배랑 표정 진짜 씨. 사건의 경과는 이와 같습니다. 본자가 알아들었다. 다행히 우리 당문 제자들은 모두 계산에 돌아왔으니 본자는 매우 기쁘다. 오늘 부엌에 근솥을 걸고 산에 있는 먹을 것은 모두 끓이고 쪄서 한바탕 잔치를 벌이도록 해라. 장군님의 의뢰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별일 없으면 모두 내려가 씻도록 해라. 명아야, 네 일과가 끝나면 너도 가서 놀아도 좋다. 네. 장모님, 제자 물러가겠습니다. 장모님, 제자도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유언아, 너 남거라. 본자가 네게 아직 물을 것이 더 있다. 저도 가도 되죠? 아마도 대세양 행방 물으려는 거겠지만 난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어. 대세양 죽을 때까지 무릎 꿇을 거겠지. 아니 나도 몇 마디 해보면은 뭐 생각난 게 있을 텐데. 당신은 무회장에 멍하니 서 있으니 강화의 먼저 풍파는 이미 당신과 멀어져 있었다. 당신은 집에 돌아왔고 하늘은 더없이 맑았다.
설령 내일 풍운이 변한다 해도 당신은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다. 늘 지루하다고만 여겼던 평범한 일상들이 이제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이게 얼마만이야. 저장 한번 합시다. 이게 얼마만의 고향입니까? 안전부터 할까? 공원 또 깡깡. 좋아 좋아. 수련도 한번 때려주고요. 공자검. 군자의 풍무 좀 익히고 싶은데 멀었네. 군자검이 좀 포인트를 많이 먹네 생각보다. 청소나 한번 하죠.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 산이 원숭이들 때를 지어 당문으로 몰려가 녹서와 독성들 시체를 한가득 버리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걸 치우느라 당신은 사제들은 온종일 땀을 흘렸지만 연단방을 싱싱한 재료 잔뜩 보충할 수 있어. 어디든 좋으면 됐지. 남제자만 갑시다. 사사형 음식. 끝이야? 아이템 사려 있는데. 단조 점수가 좀 많고 연단방도 많네요. 연단도 한번 해야지. 공원도도 벌고. 대장간에 가야 되나? 대장간 말고 경공 수련전 한번 하겠습니다. 경공! 체력업. 이런 거 다 배우고 싶긴 했는데 외성부터 되찾죠. 장모님께 아뢰입니다. 제자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 보거라. 대원을 수리한 이래 본문의 명성이 날로 높아져 문중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당과 대원은 구조는 한계가 있어 아무리 밀어넣어도 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당문의 외성을 다시 되찾아 문인들을 수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빚도 많은데 하지만 사제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고 이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배수 진출 각오가 없다면 어떻게 본문을 부흥시키겠는가? 진짜 그랬어야 했다. 산에서 내 수행을 방해하는 잡놈들 넘치지 않게. 외성을 되찾고 저도 찬성입니다. 안 그럼 제가 잘 자리도 없어요. 이건 미룰 일이 아니군. 당승, 네가 제부를 마련한 방도 찾아 어떻게든 먼저 외성을 되찾도록 해라. 안전한 거처가 있어야 비로소 본인들이 자리 잡을 수가 있다. 네, 제자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신을 여운과 일을 상의하겠습니다. 당문 일성 되찾았다. 따따따따. 업무 한번 해주고요. 체력 단합
그래, 체력이 올라. 이게 연모장이나 지루하지 누가 해야 한다. 당신은 땀을 흘리는 이런 모습을 다른 제자 하나둘 거들며 당신의 인을 거들었다. 모두 땡볕 아래 상가를 부르며 청소하니 이단의 당문을 활기로 가졌죠. 돈 좀 한번 몰고 옵시다. 본문에서가 돈을 제일 잘 벌어. 행상 한번. 하고 사사형한테 물품을 삽시다. 이 천각 그때 고르는 거였는데 무용주 이것도 방호 기억록 속 방호 기억록 피해 입은 피해자가 손을 잃고 입으로 물로 쓴 진정서이다. 책 속에는 그 한때 사제 멀쩡이같이 순진무구한 아이였으나 사기꾼에게 속아 가족 흩어지고 집안 망해서 결국 사회가 떠도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던 누명수 절도범을 몰려 옥에 갇혔다. 옥중 그의 두 팔을 절단당해 마치는 옥을 탈출한 후 감옥에 고생한 익힌 핵조정이라 무공으로 원수 찾으는 복수를 이뤘다. 재밌는데? 내용이? 경공이라니까 챙겨갈까요? 경공. 남궁신법! 방문약전! 방문약전, 남궁신법 이런거 필수인데? 총 100원 통비권, 100원 조사의 성명절기다. 오. 이걸 어떻게 안 사? 아니 또 잠깐만 빠져봐. 이거 사자. 주식하고 가자. 체력이 20이 돼야지 새로운 거 배우거든. 20. 20이 돼야지 새로운 거 배우는데. 뭐야, 외성 50원씩이나 주네? 오, 야스. 돈이나 한 푼 더 벌고 오죠? 외성 가볼까? 아, 여기가 외성이야? 아, 집관리. 심상 마이너스. 투숙객들은 생활 환경에 매우 만족하며 당신들 오자 아답터 신선한 닭과 오리, 과일을 당문에 바쳤다. 간만에 강경당 가서 삼사형 좀 만나자. 썰 좀 들어볼까, 삼사형한테? 니교에 관해 좀 들어봅시다. 은락교가 허망하게 패했지. 불과 몇 년 만에 강호의 또 다른 마교가 기회를 튼다고 일어났네. 그래, 내가 말한 건 니교일세. 니교의 육도는 각 전, 수나, 인간, 지역, 축생, 악이란 삼선도, 사막도, 이것은 불과 윤도, 육도, 윤회, 고사에 따온 것이지. 천도, 법왕, 차원, 헌원, 육도, 협의 깊이 수고 나오지 않고 있네. 숙마, 달마온, 수자, 각공, 대사가 백성을 위해 해악을 제거하던 보자 위험을 무릅쓰고 호랑이굴에 깊이 들어갔으나 비록 목숨은 건졌지만 돌아왔을 때 면목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네. 지옥도는 늘 서촉에서 신출기문하며 법도 없이 날뛰고 있네. 법왕 수하의 수천 귀졸들이 소굴에 나와 마치 7월에 기문 열린 듯 한지 타방의 사람들을 잡아 음조로 이끌고 가 사적으로 형을 가하며 신문한다더군. 아귀도 백사망은 동해에서 횡행하며 오로지 상관 가문과 조정이 맞서고 있네. 법왕 유학은 현재 해포문서의 가장 많은 현상금 걸린 죄인이라 법왕 유학을 잡으면 돼. 유학 현상금 좋아. 기억해.
도정에서 바닥 위에 도적들을 토벌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모두 헛수고였고 지금까지 이 해적몰이 근거지 어딘지 알지 못한다네. 해적? 죽생도는 본래 마쿠 소리 소문 없이 지내며 지옥도나 악기 대비해 비교적 조용했는데 뜻밖에도 첫 모습으로 드러내자마자 강화의 풍으로 뒤바뀌었는데 지난번 무리 각파 한 자리 모인 것은 거의 20년 전 일이었지. 이렇게 되면 축생도와 수라도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고 남은 것은 인간도 법왕이 누구인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뿐일세. 난 돈 벌고 와야 돼요. 돈 벌고 와서 전공 수련좀 할 겸 짤감 한번 나르고요. 내 은자! 수련 한번 합시다. 내 은자. 강호 역기록 속 핵조정. 다른 게 아니었네. 내공신법. 체력과 내력, 방어를 올려준다. 의병이 플러스 된다. 이게 걔가 준 거지? 백원 통비권. 성의권이란 걸 배우게 됩니다. 그 공자가 올리던 거 마저 올리죠. 약방을 되찾읍시다. 장문인, 제자가 감히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말해보거라. 본문의 약전이 실전되어 세상 사람들은 당문이 독술에 능하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술과 독술은 그러니 같으니 우리가 양리를 깊이 연구하면 적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술로 세상을 구제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제법 괜찮은 의견. 이사형이 연단방에 살잖아. 연단방 살듯이 이런 거 좋아해서 딱 좋아하실 거네. 그러므로 제자가 황공하오나 장문이 명령을 받아 의원과 약방을 세워 우리 당문의 인술로 인술? 의술이라고 하지 않나? 이땐 의술?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합니다. 장문이 제자도 함께 청합니다. 좋아, 드문 일이구나. 이런 좋은 일은 나에게 물을 것도 없다. 가서 하거라. 예. 장문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멍청한 놈, 나를 따라와라. 이 일은 마을의 이 의원과 상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생계를 끊는 것과 다름없다. 저런 것까지 배려해주고. 당신들은 마을 변들이 외진 곳에 값싼 땅에 사서 울타리 치고 약방을 지었다. 마을의 이 의원을 객석 의원을 초빙해 그를 생계를 끊지 않으면서 서로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게 당문 약방이 당당하게 개장했다. 약방 30냥밖에 못 벌어? 그래도 빚이 8,000냥대로 내려왔네요. 8,000냥대로. 주방에도 간만에 가볼까? 당신의 요리솜씨 평범하지 맛은 그럭저럭 괜찮았으며 예산도 합리적이었다. 방어구나 좀 계속 재련해야지. 운명은 뭐야 이거 운명? 포인트라.
근데 이제 암기 먼저 좀 올려두는 게 낫겠지. 이사형, 장모님 상태 어떻습니까? 장모님께서는 여전히 안정이 필요하시다. 이미 약을 드시고 주무셨으니 오늘 회의 참석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 모중의 대제자가 주관해야 할 텐데 대사였겠어. 지금 또 어디로 가셨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만. 그럼 네가 주관하도록 해라. 큰일입니다, 큰일. 삼사형 강옥 해벌실의 그 소문들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뭔데? 뭔데? 강릉에서 대전은 무림 정파 대승으로 끝났지만 이는 난공세가 위기를 구원하는 사이 마교의 조호리산 계략에 빠진 것이다. 난공세가 위기는 해결되었을지언정 정작 전파 본거지가 기땅에 세력이 크게 꺾이고 말았다. 비급을 도둑맞거나 문파의 원로들을 살해당하고 주요 거점들이 파괴된 등 그 손실을 너무나 참혹하여 어느 문파 하나 오전치 못했다고 한다. 이런 판국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풀 길이 없어 모두 정의를 되찾고자 피로써 이 원한을 갚게 하리라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마교 세력이 이토록 막강한데 6대 문파가 단결하지 않고서 어찌 그들에게 맞설 수 있겠는가. 단결하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한 명의 무리명 축대하여 호걸들을 이끌게 해야 할 터인데 얄궂게 누구 하나 남의 고개 숙이려 하지 않아 문파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먼저 다투기 시작했다. 무린 중재자 역할을 해도 남궁세가 태성가주는 얼마 전 먼 길을 떠났고 가주 남궁원은 지나치게 슬픔의 큰 병을 앓은 후 종일 멍하니 지낸 형편이었다. 이제 자기 의형제라고 할 만한 그 친구를 잃었으니까 의형제라고 하는. 가문의 모든 대소사들과 방침은 장남인 난공심이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으나 그는 너무 절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아무리 입이 닳도록 설득해도 분쟁을 잠재울 수 없었다. 강호는 다시 요동치고 풍파가 끊이지 않으며 머지않아 큰 재앙이 닥칠 조짐이 마저 보였다. 할아버지 의도대로 늦지 않았네요. 의도랑 이제 되는 듯 했으나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서 남궁원이 중심을 잡았어야 했는데 남궁원이 시리에 빠져서 그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 머리가 아프고 우리 문파는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파의 의심과 질투 살까 두려움 따름이니 깨끗한 자는 누가 뭐래도 깨끗한 법이니 쓸데없는 생각 무익하다. 꼭 다른 이들과 같이 비참해야 마음 편해지나? 그런 생각을 가진 자는 마음가짐 옳다고 볼 수 없다. 맞는 말씀이다 사형. 우리 문파가 그 진격에 있을 때 누가 조금이라도 안타까워했답니까?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시기가 시기인지라 스스로 결백을 밝히지 않으면 자칫 명성이 흠이갈까 두렵습니다. 만약 오기를 부리다가 흑심을 품은 자들에게 마귀의 앞잡이라 누명을 쓰이게 되면 그때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건 큰일이네. 다소롭고 우리 문파야말로 천하 3대 세가 중 하나인데 여러 왕조를 거친 수백 년 이어 명문가인데 우리가 백인지 흑인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거든. 어느 안전이라고 다른 문파들이 왈가왈부한다는 것이니. 이사형, 장모님 합시다. 이참에 장모님 하자. 깨끗하다고 놔둬봤자 질투하는 사람이 세력이 생길 수 있긴 한데 삼사형 말도 틀린 건 아니야. 삼사형 말도 틀린 건 아니고 이사형 말도 뭐 맞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긴 한데 정답이라고 하긴 힘들지. 의견 내지 않겠습니다. 서재 할 말이 없는가? 장모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셔서 정신당에서 의논할 길을 얻었는데 생각이 없진 않은데 다만 지금 말하기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적당할 때가 되는데? 정세를 파악했을 때죠. 이런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하지만 제 좁은 식견으로 보건대 반드시 그 전체 판세를 깨뜨려 볼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살벌해줘야 하고 결단을 내려하는 법. 그렇지 않으면 도마의 생선처럼 남의 칼질에 속수무쳐 당황할 거야. 저 말도 맞습니다. 약간 장사꾼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 말이거든. 장사꾼 심리학. 근데 저기 현실에서도 많이 적용된 경우가 많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사형 의견도 맞고 삼사형 의견도 맞아. 솔직히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딱 제 생각이랑 똑같아요. 잘 골랐구나. 그럼 나를 따르면 되잖아? 니 뭐 돼? 돼지야? 큰일입니다. 조용히 해. 회의 중인가 안 보이나? 놀래키지마. 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일이 암입니다. 사사형 현재 보십시오. 뭐라 적혀있는데? 지금 논이
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더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비석방이 우리 영을 책망하여 본문의 사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소란 피울 뿐만 아니라 자리를 차지하지 떠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 내려가 도와야 합니다. 비석방과 전투 상태 노립니다. 하찮은 비석방 따위가 감히 문수도 모르고 설치다니 살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기록! 해방까지도? 해방과 전투 상태 돌입했다. 해방까지 전투된 건 좀 곤란한데. 장문 끝장이다. 빨리 장모님께 보고해야 해. 진정해라. 장모님 병세 지금도 충분히 심각하다. 본문이 하룻밤 사이 공적이 되다니. 이 일은 잠시 후 다시 논의하고 먼저 눈앞에 급한 부분부터 본다. 산을 내려가 비석방 소탕하기 미세를 떨치는 게 우선이다. 나와 삼사진은 산중에 진을 치고 있으니 장모님을 방해한 자가 없도록 하라. 사사지와 너는 몇몇 사람들 데리고 내려가 비석방에 본대를 보여줘. 또 제가 불이 이끌라고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겁많은 사람 남들과 싸울 게 가장 서툴다고요. 가라면 가라. 사제 어쩔 거야? 돕겠습니다. 좋아, 그럼 가자. 문파가 위험하다는데 도와야지. 지금 우리 문파가 사정이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보다 많이 나아졌거든요. 그전 애가 무능했던 거야? 아니면 얘가 유능한 거야? 뭐야, 잘생겼어 쟤. 뭐야, 뒤에 있는데 잘생겼어. 당시 오늘은 본방의 귀판 실력을 약간 보여줬으면 인사치레 불가오. 다음에 하지마부터 생사를 걸 테니 각오하시오. 노영, 비록 법문과 귀할 방파의 과거 적잖은 갈등이 있었다지만 정말 화해할 지가 전혀 없단 말입니까? 당문이 족축지방 차지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걸 챙겼는지 모르나? 이제 사람도 없어졌으니 비켜라. 우리 비석방이 우두머리가 될 테니. 더군다나 그 생마가 우리 방주 부인에게 불의를 저지른 일까지 있었으니 공적으로 사적으로나 물러설 이유가 없지 않소? 이제 남궁도태야께서 돌아가셨으니 누가 당신들의 배경이 되어줄지 보자. 형제들 가자. 누가 손을 한번 휘두르자 비석방 무리들이 그를 따라 길게 줄지어 떠나간다. 도망치지 마라. 사형제들 쫓아가자. 저렇게 만들면 쫓아가 뭐 어쩌겠다고. 사형제쯤 급한 몇몇 쫓아가려 했으나 갑자기 사막팔배 숨겨진 복병이 나타났다. 선두의 선자가 당문을 향해 냉소잼을 우리를 이끌고 떠났다. 뜻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았다. 오늘 충돌은 인사치레지만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다. 이 정도 인한 진심을 싸움 벌인다면 그 자리에서 너희는 돌에 깔려 돌모두 안치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비석방이 어쩌면서 이렇게 살을 말아줬지? 오합지졸지 더 많이였다고 무슨 소용있겠어? 사제의 말이 더없이 옳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소? 거세 부리지 마라. 무모하게 싸우는 것밖에 못 볼 걸 없는 분이야. 게다가 우리가 거리 싸우는 바람에 이웃들 뭐 벌써 겁에 질렸다. 계속 싸우면 명성이 땅에 떨어질 거야. 알았으니 산으로 돌아가. 산으로 돌아가 다시 이야기하자고요. 이게 아까 존댓말 이게 잘못 패치돼 있다 보니까 헷갈린다. 사사형이 사람들 이끌고 산에 내려가 비석방과 치열한 전투를 했다. 다행히 양측 모두 탐색된 목적으로 큰 사상자 없어. 당신들은 비석방 전투에 승리하였다. 하지만 비석방은 당신들 섬멸한 만큼 많은 명복을 숨겨둔 상태였기에 도리에서 마음이 섬뜩해졌다. 모르는 사이에 비석방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했던 것이다. 당신들은 전투에 이기고 돌아왔지만 도무지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다. 개방도 있다며. 개방도. 약방 한번 갈까요?
의료 문제 발생하여 환자 가족 보상 요구했다. 행사는 운명이다. 의외로 최선을 다할 땐 슬픔 거둘 수. 예. 도덕 오른다. 좋아. 관아에 잡혀있다 풀렸다고요? 내가 원하던 바는 아니긴 한데. 도덕이 올라서 좋기는 한데요. 아닙니다. 도덕 좀 올리겠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연단도 오르네. 당신 난치병 앓던 환자 치료했다. 큰돈 벌지 못했지만 의원들 사이 전폭적 인정을 받았다. 낼감. 나이 내 돈! 장모님께서 깨어나셨다고요? 오! 가사형 조용히. 장모님께서 지금 이사형께 진맥받고 계십니다. 장모님께서 일어나 안정을 취하며 맥이 점차 안정되어 갑니다. 다만 맥이 가늘고 약하여 쉽게 피로를 느끼실 것입니다. 기혈이 모두 화하니 여전히 보양이 필요하십니다. 너의 견으로는 어떻게 보양해야 하겠느냐? 제자의 얕은 견으로 서두르기보다 천천히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본문의 이야기 약전에 따르면 인삼, 숙주양, 부자를 주약으로 하여 기운이 돋우고 피를 보충합니다. 열독으로 습을 제거하고 천궁, 감초, 생간을 보조약으로 삼아 피를 중화하고 활성화시키려 하는데 장모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출하나 정스모라미로다. 이 약은 본문 사람이 아니면 그 오메아 쓰면 알기 어려울 것이니 참으로 좋구나. 마천이십니다. 제자의 모든 것은 장모님께 물려받은 것이지 감히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부디 장모님께서는 마음을 편히 하시고 휴식을 취하시어 평온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가 단약을 완성하는 그때가 됐다면 모든 그 짐을 영원히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다. 장모님 앞에서 무례하게 굴지 마라. 항상 이놈은 점점 퇴보하는구나. 그렇게 오래 얘기하셨으면서 제 후기를 할 여력이 남아있으시군요. 제가 너무 기뻐서 그만 덜렁거렸습니다. 정말로 다행이지 않습니까? 장모님께서 이렇게 푹 주무셨으니 제자들이 걱정하다 죽을 뻔했습니다. 됐다. 너희들 모두 가까이 와서 말이라. 호의가 없으니 모두 다같이 앞에 와서 앉아라. 저는 분수를 지켜 말석에 앉겠습니다. 토닥토닥 토닥토닥. 명아야 그만 두드려라. 아버지가 정신이 몽라고 반쯤 깨어있을 때 네가 매일 침상 앞에서 두드린 걸로 부족하다냐. 내가 효과있다고 했던 그거 맨날 한 거야? 사람들 앞에서 너무 붙어있으면 사형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괜찮아요. 아버지 깨어나서 영한 정말 기뻐요. 장난치지 말고 얌전히 앉거라. 호삼이는 오랫동안 아버지 이런 혼미한 모습 보지 못했기에 기뻐하면서도 불안했다. 한참 망설였다. 겨우 아쉬운 마음 달래어 물러났다. 강호의 군왕은 본자가 이미 파악하였다. 그대들의 형성스럽겠다. 본자가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마 말겠으나 이 일은 문파의 존망과 관련된 것이니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 저희가 그저 미룬 것만 아닙니다. 문규에 따르면 장모님께서 부제시에 생사가 걸린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도 함부로 결정할 수 없으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결과 다치지 말고 침을 놓아 나를 깨우도록 하라. 장모님께 아뢰옵니다. 이 일은 제가 혼자 독단으로 행한 것이니 다른 이들과 무관합니다. 장모님께 죄를 물으시는 거다. 부디 저에게만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사형 장모님 하자. 장모님 하자. 이사형이 제일 믿음직하다 진짜. 이게 어째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이사형께서 홀로 중론을 거슬리신 덕분에 장모님께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장모님께서 직접 노로 잡으셨으니 강화의 풍파를 헤쳐나가지 못할 두려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문을 팔아줬고 뜻을 세우는 것이 귀하지 개인의 화복은 가벼운 것인지라 혼자 한 사람이 어찌 본문의 흥망성쇠 해줄 수 있겠느냐. 쟁아, 네가 효심인 있으면 좋으나 이번엔 경정을 분별하지 못하였구나. 제자가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장모님께서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좋다. 고문이 지금 인재가 필요할 때니 네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공을 세워 죄를 갚도록 해라.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직접 주관하는 벌을 내리겠다. 네가 직접 가서 문중의 제자를 소집하라. 본문의 영역 내에서 활동한 자들을 모두 불러들여 사흘 뒤 새벽 연무장에 모두 모이도록 한 본자가 전한 명령이 있다. 장모님의 명령 삼가 받들겠나이다. 제가 가서 돕겠습니다. 장모님이시여, 지금 제자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당승, 잠깐 발걸음 멈추게. 내 자네에게 따로 더 지킬 중요한 일이 있네. 예, 장모님 분부하십시오. 근데 당승이랑 장모님이랑 나이 비슷해 보이지 않아? 춘추가. 명화야, 넌 먼저 나가 있거라. 네. 사람 불러 모으. 바로 불 보죠, 제가. 바로 불. 필요 없다. 넌 그 얌전한 쓰레기처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내가 문중이 없을 때 누구도 연단방 들어가서 안 된다. 내가 돌아와서 주화로에 변화가 있다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나 그저 호의를 한마디 한 것뿐이 너무하십니다. 안 간다면 안 가는 건 전 멀리 공세 모시겠습니다. 뭐 데몬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요? 나 돈 없다고. 돈 없어. 수련이나 해야 돼? 아니 돈 없는데. 앨감 준비나 하자. 뭔 뗄감 준비야, 이씨. 방금 거 이거 언제야? 어휴, 진짜, 이씨. 연단은 뭐 할 수도 없고. 체력 늘릴 거 청소나 할까? 무슨 양반인지 모르겠죠. 아이. 본문의 제자들이여 모두 모여 장모님 명령 공손히 들으라. 장모님이시여 산이 제자들을 모두 이곳에 모여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듣고 요즘 강의 흉흉한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 제자들도 익히 들어 알고 있겠지만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각오에 몸담고 있으니 홀로 고고하게 선한 삶을 살 수 없다. 하지만 못지않은 나이가 들고 생각해져 예전 같지 않으니 당문을 이끌 힘이 없어. 좀 잘 알고 있다. 문파의 가르침과 전통을 결국 너희 세대에 넘겨줘야 할 것이야. 저번이랑 똑같은 말인데 이번에 더 심각한 말이죠. 대사형도 없는데 어떡하냐. 이번에는 장모님께 진심이다. 이런 다사다난한 시기에 본문의 제자가 멋대로 행동하는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문중 모든 제자들은 본자의 명령을 받들어 산을 내려가 너희 대사형 행방을 찾아오도록 해라. 찾았다면 본자가 전한 말이 있으니 속히 당문으로 돌아오라 전하라. 이건 장모님께서 자리를 물려주라는 거야. 분명 대사형 보고 뛰어나긴 하지만 제멋대로 성격 어떻게 장모님 자리 맡을 수 있을까? 뭐? 난 3애들이 모두 대사형 지지할 줄 알았는데? 대사형 좋긴 좋아. 잘생겼고 성격 좋지. 하지만 인생은 얼굴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 옆에 있는 애한테도 그 말 해주면 안 돼?
왜 너네끼리만 얘기해? 지금같이 불안정한 세상에는 차라리 믿음직한 사람 따라 사는 게 나아. 그래야 마음이라도 편안해지고 불안에 떨며 갈 곳 잃을 일은 없을 테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대사형 그렇게 적당히 지저분하게 믿업지 않게 행동할 것이 다 대사형 탓이야. 400개에서는 기다려주십시오. 제자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외침에 사람들은 일제히 들어온 사람을 바라보았다. 대문 안으로 당문은 의복을 입은 잘생긴 손님 들어온 거 보았지만 그가 누군지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누구야? 당삼? 장문 400 안녕하십니까? 제자 이름 당삼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산에 올라 당군인의 조난을 뵙게 되었습니다. 부디 용서를. 어찌 이런, 당신 누구고 어찌 당문의 무담을 침입한 거냐? 어째서 본문의 의복을 입고 있지? 설마 본문의 제자를 사칭한 자인가? 사형제들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문 불수양 저하의 제자입니다. 장모님들께서는 저희 스승님이 사형이시니 후제는 사형들과 같은 확률로 되겠습니다. 당가의 제자로서 장모님 명령 감히 거역할 수 없습니다만 당문의 분가한 이래로 제 스승께서는 사문의 흥망을 밤낮으로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특별히 명한 장문 400 조난을 뵙고 간언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분가했다고? 설마? 아미타물, 논합 성명이 초대받지 않고 왔으니 당장모께서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산파 복건 성명선사 아니십니까? 소림사? 왜 소림사까지 와? 멀리서 오셨는데 마중 나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이요? 상관당자도 오셨구나. 당관과 상관당자가 함께 왔소이다. 이는 당관 소유부 정체를 밝히고자 함이니 당삼 소유 정체 밝히고자 함이니 그는 분명 귀파의 당 수홍 시조께 광주에 머무실 때 문화에 들인 제자라오. 가시지요 두 분. 성명대사, 여러 해 전 제가 남승선 찾았을 때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촉당까지 찾아오시다니 이 어찐 다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시주께서 농담하시는 문합은 아직 속세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여 목숨을 아끼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당시 살기가 등등하여 급하게 절문을 수십 번 두드렸지요. 숙녀들은 요기가 내려온 줄 알고 모두 간담이 서둘러서 일제히 경을 읊으며 마장을 물리치려 했을 뿐 당시주를 일부러 냉대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출가한 분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는데 대사께서 어찌 그런 말씀하십니까? 당신께서 저를 요괴로 여기시는 건 아니십니까? 결국 제가 절에 들어가 살인 저지를까 두려워하신 거 아닙니까? 노답이 어찌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사악한 귀신은 당연히 있지요. 마음에서 마귀가 생겨나 당시주께 많은 사람을 저지르게 하니 그 울려 퍼지는 범업은 모두 시주의 마음속 마장을 쫓아내기 위함이요. 과연 그랬군. 악모는 지난날 교만방자하여 말을 함부로 하여 고성을 모욕했으니 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나니 당시주 마음이 많이 변했군요. 저는 늙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지난날의 일들을 모두 내려놓으신 겁니까? 어떤 것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지만 어떤 것은 아직 내려놓지 못했지요. 그 옛 친구의 자제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입니까? 거기에 속이 불수양이 당문을 떠나도 받아든 제자라고. 장문 400개 아래옵니다. 당수홍은 제 은사가 맞습니다. 사칠 당삼이 장문 400개 인사드립니다. 조카 상관형이 이 당수부께 인사드립니다. 네가 상관 현재 외동딸이더냐? 눈 깜짝할 새 이렇게 자랐구나. 좋아, 모두 일어나서 이야기하지. 불수양이라고? 당수홍 사숙 별호 아닌가? 개소리. 사숙은 무슨? 과거 부모님 난리가 났을 때 은희를 저버리고 혼자 살게 도망친 반역자 아닌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허튼 소리 짓거리는 거냐? 너 성명대사 숭산파에 남으신 유일한 원래시지. 그분께서는 직접 당문에 오셔서 후배들의 의지가 되어주시다니 뜻밖일세. 장문이는 어찌 그와 원수가 되었던 거지? 이 모든 소삼의
이 모두 소사매가 태어나기 전에 오래된 일이니 더는 말해도 소용없지만. 이사형, 무협들 어찌 그리 긴장하십니까? 노닥과 시조님은 구변이 어찌 악의를 품겠습니까? 하물며 장문인의 무공은 세상 덮을 만큼 뛰어나니 권령 노나비 악의를 정말 품었다 한들 이 보잘것없는 실력으로 뒤장문에 털끝 하나 손상시키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대사께서 농담하십니다. 후배인 제가 무슨 일을 가르침 청하겠습니까? 장문인, 제자가 문중에 오명을 싣고자 청명하고자 합니다. 쟁아야,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여튼 대사께서 두 어린 친구를 데리고 우리 당문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도나비 부탁을 받아 두 시주를 모시고 왔습니다. 당 시주께서 도나비 얄팍한 체면을 맞으시어 부디 가르치고 그 말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잘 되었고 후배인 제가 궁금한 점이 있으니 여쭙겠습니다. 방금 이 친구가 목소리를 높여 불복한다 했는데 공문의 중요한 일이 대사님과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사께서 당문이 분가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하영, 부디 제 말 들어주십시오. 장문사백 은사께서 산을 내려오신 후 광주에 머무시며 자주 사문을 그리워하셨습니다. 다만 당문이 명맥을 보존하기 위해 힘으로 숨겼지만 촉중 당문이 당시 일어날 희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비로소 나서야 호응하며 이곳을 후임을 양성하셨습니다. 그럴듯한 개소리다. 근래 들어 본문에 제자 4층한 자들 늘었다고 들었는데 바로 너희들이었군. 이 사부로 전장에서 도망쳐놓고 아직 당문의 명성을 도용하다니. 사부께서 말씀하시길 저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으실 거라 예상하셨습니다. 다만 본문의 백령 기업과 관련된 일이라 기업이 아니라 가업하니까. 설사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더라도 감히 몇 마디 충언을 올리고자 합니다. 충언이라면 말해봐라. 기꺼이 들어줄 테니. 감사합니다. 그럼 예의는 어기겠습니다. 당문의 여러 사형지들도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내 말이 이치에 맞는지 들어보시오. 당삼이 말하면 제재로 뽐내고 싶어하니 몸을 날려 정신당 지붕 위로 올랐다. 날렵하게 몸을 날리며 옷자락과 머리칼에 바람이 휘날리니 누군가 자기도 모르게 환호를 내뱉었다. 와, 정말 멋진 경호이군 이라고. 우리 당문은 무림 3대 속으로 칭송받고 있어. 당나라 때 시작되어 촉지방에 자리 잡았지. 우리는 산문에 들어온 자 종적을 바꾸고 입실하여 모두 엄격히 가규를 받더니 이내 당문의 지자가 되는 것이오. 오늘 우리 집안에 누군가 먼 타향을 떠났다고 해서 고향을 떠났다고 해서 그때부터 한 가족이 아니란 말입니까? 설령 그가 하루도 빠짐없이 고향에 돌아가기 간절히 바랐다고 해도 가족이 아닌 것입니까? 당문이 언제부터 일이 무정해졌습니까? 부사님께서 이곳에 터를 잡으신 건 틀림없지만 본문의 계열 중 제자들이 하산하여 세상을 유람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서 그 많은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당가의 피가 흐르는 몸이라면 영원히 당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당삼이 홍사부로 대신하여 장문사백기 간원드립니다. 이 난세 장문사백기에서 문중 제자들을 모두 산으로 내려가 대사형 당포인을 찾게 하신 것이 결국 그에게 의발을 전하고자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로 하여금 당문을 이끌게 하려 하신 거 아니십니까? 하지만 비협은 가슴에 큰 뜻을 품고 사방을 돌아다니며 의협심을 발휘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 사백께서 그를 강제로 붙잡아 두셔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호의 사형의 행실은 과연 본문의 영광과 치욕을 짊어지고 조상들의 위풍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찌하여 강릉 전투에서는 호의 사형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까? 강호가 혼란스럽고 인심이 불안할 때 어찌하여 그가 사문에 오지 않아 사형제들의 든든한 본보기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바질이 감히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장문사백께서 의발을 그에게 전하려 하는데 설마 사사로운 종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문이 원하는 것은 덕망이 높고 강호의 영향력이 있는 선배지 제멋대로 협객이 아닙니다. 만일 당포이가 새 장문이 된다면 저 당사를 제일 먼저 불복하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긴 해. 하는 말이 맞긴 해요. 마침 인원수도 모자라고 당가가 그 밑에서 기르고 있던 애들 여기로 올려보내면은 인원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태가 부러지니까 좋긴 해. 맞긴 해 제 말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말이 전혀 터무니없진 않아. 저도 장모님 명성을 흠모하며 당문에 입문하였지만 대사형은 성격이 호탕하고 강직한 친구로 사귀기엔 매우 좋지만 그가 제대로 본문을 이끌 수 있을지 믿음직스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빚도 위에 앉았고 적도 많이 만들어 내외에 근심이 끊이질 않으니 확실히 강호에서 입지가 있는 선배 인도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장모님 외에 누가 덕망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 삼사형은 유협이나 명성이 있지만 학렬 때문에 다른 우파 장모님과 견주면 결국 한수 아래고 무공도. 삼사형 저기 계시네. 더 크게 말해보든가. 삼사형 사진들 삼성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서 입 다물 거라고 할까요? 괜찮네. 내가 무공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 늦은 건 맞고 자질의 한계로 인해 무공이 인류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사람들을 의심받는 것도 당연하네. 나는 본래 장모님들 제목이 아닌 것이니. 새백, 이 조카가 비록 당문 사람 아니지만 같은 3대세가 일어나는 공정인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호의 사양은 제멋대로 행동한 사람이니 그가 귀파를 읽었다면 아마도 불안정할 것 같습니다. 반면 당수홍 대엽은 무공이 공허하고 선행을 즐기며 의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불문의 인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숭산파 고승들과 교분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도 문파를 떠났을 때 양심을 갑자기 깊으셨다도 하십니다. 황제의 지대를 받으셨으면서도 감히 장모님을 자청하지 않았으니 장모님 존중함이 충분히 드러납니다. 조카는 수홍 대엽은 연이은 탄식을 들었습니다. 그저 사문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기 바라며 각 문파 교섭을 통해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강화의 정세에 안정되어 사문이 위기를 벗어나기 바라고 결코 장모님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상관 낭자께서 참으로 달콤하게 말하셨습니다. 그 반역자가 인맥이 넓긴 넓구나. 상관세가 귀한 따님까지 설객으로 모셔올 정도라. 소녀와 수홍대엽의 인연도 그저 스쳐가는 인연일 뿐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당의협께서는 어찌 비꼬시는 겁니까? 사질의 언행이 무례하여 장문 400 모욕했으니 장모님께 죄를 청합니다. 연진의 뜻을 내가 이해했다. 그렇다면 장문 400 연질, 난 더 사인을 빼기라 부르지 말게. 당모는 감당할 수 없고 광주 당무는 총죽 당무가 한 가문이 아니다. 본문은 그대들이 떨친 명성을 가로챌 생각이 전혀 없니. 본문의 집안 사정을 외인에게 말할 바가 못되니 존장의 좋은 뜻은 당무가 마음에 두겠네. 예적을 생각해서 본자는 그대들의 본문에 무단 침입하고 무단 출입한 잘못을 추궁하지 않을 테니 세 분은 돌아가시오. 안호하시네요. 그때 마음이 많이 상했네 확실하게. 당시준님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정말로 귀파를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빠뜨리려 하십니까? 대사님, 당신 스스로 간섭이 지나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는 총죽 당문이지 총죽 숭산분원이 아닙니다. 아미타불, 노승이 다급한 마음에 실언을 했습니다. 당시주께 용서해주기 바랍니다. 반지 스승들이 중요한 일을 상의하는데 제자들이 옆에 함부로 끼어들어 망언하여도 용납하다니 채통 이런 것이 그쪽이 아니신지. 만약 중요한 일을 의논하려 하셨다면 이렇게 무리할 행동하실 수 없을 터. 대사께서 이렇게 갑자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하니 저는 그저 한담으로 여기고 대수롭게 끼어들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찌 이런 이치가 있단 말이가. 당시죠. 승려의 체면을 보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체면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설령 그 수홍 시주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시주는 누나의 체면을 보고 옛날 숭산파가 무리임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했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 일을 덮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극락교 설명전에 노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 고승은 말하겠지만 그대는 그 안에 없었어. 목숨을 바쳐 의를 지킨 건 숭산파지. 그대들 복권분원은 별로 힘쓰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마. 노부는 젊었을 적 복권분원에 한번 갔다가 문전박대 당한 것밖에 없으니 그들은 아무런 교문도 없어 어찌 체면을 봐줄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당시 중에 조금의 정도로 봐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험담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걸 이렇게 협박을 하네? 야 빡빡이가 협박을 하고 있네.
어찌하여 노부가 외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으로 비난받을 것 생각하시오. 더구나 당무는 예로부터 제멋대로 행동해왔고 남의 입방에 오는 것을 더욱이 두려워본 적이 없어. 제가 손님 배웅을 해라. 현명하신 처사입니다. 대사님, 소엽 이제 문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아미 답을 죄송하오. 그렇다면 대국을 위해서라도 노남이 사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지. 예. 뭐 하려고? 이건 본문의 신호인가? 뭔가 다르다. 싸우러 온 거야, 애초에? 이 쓰레기놈들. 촉중당원이 이렇게 무능하다니. 포위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나? 너희들 정말 본문의 위신을 지키고 정통을 자처할 자신이 있는 거냐? 현지라 도적을 잡으려면 우두머리부터 잡아야지. 네가 당문의 둘째 분을 유인해내거나 노답이 틈을 타서 당중력을 사로잡겠다.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요, 이거. 형이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안 좋은데요. 잘못하면은 당문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야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승! 보통 난이도라 이제 하구만. 삼류 주제에 감히 본문 전장 사칭하다니. 아직 안 끝났다. 다시 붙어보자. 본문을 사칭하고 본문에 무단한 침입에 난동버리다니. 새 원한과 옛 원한 한꺼번에 풀 기회. 당문의 장영사가 어떤 직책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사형 큰일입니다. 왜 그래? 아니 장군님! 숫자 하니 오랫동안 병을 앓았다더니 과연 사실이었고 일찍이 알았다 도대체 무엇을 꺼냈겠는가. 이제 옛날 빛을 정산할 때다. 우리 아버지 괴롭히지만 경공이 참으로 뛰어나구나 현질려요. 다만 안타깝게도 내공이 너무 얕아 무르익지 않았구나. 방심하게 다 막았어? 어림없다. 잘해주었다. 생각보다 빨리 왔고. 제가 늦었습니다. 장군 용서해주십시오. 이 도적 중놈은 제자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놈이 감히 노남을 상대로 듣다니 건방지기 짝겼고. 야 내가 상대해줄게. 진기를 조금 움직여도 오장일보가 마치 텅 비어진 듯 공허하기 그지없고. 아 내일 신의 무공이 정말로 패해버리다니. 하영 벌써 방심하시다니 너무 이러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호의가 왔나? 당수홍 배신자놈! 국령사형 20년 만이군. 그가 평안하셨습니까? 굳이 알면서도 묻는 이유가 뭐냐. 너 같은 배신자가 무슨 낯짝으로 본문의 고향장을 다시 바른 것이냐. 사형께서 위지 또 하십니까? 우린 동문 출신이고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제가 온 것은 결코 악의가 아닙니다. 사형께서 꼭 사생결단 내고자 하시는 겁니까? 악의가 아니었다. 사람들 매복시켜놓고 말은 잘하는구나. 내가 이런 하책을 내놓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문중의 질서를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